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 이지원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자에서 이것만은 꼭 알려드리는 디렉터 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비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새로운 비자인 D 계열 비자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 중에서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례는 D2 비자를 소집 중인 외국인이 식당에서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아르바이트 한 내용이 체류 자격 변경에 문제가 되어서 의뢰를 해온 사례이고, 두 번째 사례는 D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해온 사례입니다. 네, 그러면 D2 비자, D4 비자, 보통 유학생 비자 아니면 뭐 어학연수생 비자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D 비자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D2 비자는 유학 비자로 전문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정규 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고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그리고 D4 비자는 어학당과 같은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연수를 받기 위해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첫 번째 사례를 갖고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의뢰인은 D2 비자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용돈이 필요해서 식당에서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다른 체류 자격으로 변경하려고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하게 됐는데 식당 주인이 근로소득 신고를 하면서 의뢰인의 아르바이트 이력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때 체류 자격을 변경할 때 일한 내역이 있으면 변경이 어렵다라고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D2 비자를 가지고 일하는 게 원래 불가능한 건가요? 네, 원칙적으로 D 계열 비자, 그러니까 D2는 유학생 비자, 뭐 D4 어학연수생 비자, 이런 비자들은 원칙적으로 취업이 되지 않습니다. 학업 비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근로를 경제 활동을 하거나 노무 활동을 하는 걸 금지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D 계열 비자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체류 자격 외 활동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제 대학생으로 공부를 하다가도 아르바이트 같이 용돈벌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근로 비자인 E 계열 비자 외에 D 계열에서는 시간제 근로가 가능하게 일부 허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D2, D4 비자를 가지고 있는 유학생들이 용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제 알바를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특별히 갖춰야 할 자격이 있을까요? 네, 원칙적으로 D2 같은 경우에는 연구활동 혹은 방문학생이 아니기만 하면 사실 그 외의 자격만 갖추면 시간제 근로활동에 허용이 되고, D4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 좀 경과돼야 그 이후에 시간제 활동이 가능한 조건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D10 같은 경우에도, D10이라고 하면 이제 구직 비자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잖아요. D2나 다른 D 계열 비자를 가지고 학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 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제 그 이후에 취업 활동을 알아보게 되면 보통 D10 비자를 발급받아서 구직 활동을 하게 됩니다. D10 비자를 가지고 있을 때는 원래 그 시간제 근로 활동이 허용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새로운 지침을 발표를 해서 D10 비자 소지자도 일부 시간제 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방안을 좀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D10 구직 중에서도 이런 시간제 근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상황입니다. 그러면 위에서 말씀하신 단순 노무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시간제 근로 활동이 허용되는 영역은 매뉴얼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은 이제 한국어 능력이 전제로 된다고 했을 때 일반 통번역 분야, 그리고 일반 사무 보조 분야, 관광 안내, 아니면 면세점에서 이런 보조하는 경우나, 우리가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음식점에서 서빙하는 아르바이트, 이런 업종들이 시간제 근로 활동에 허용되는 직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해주신 단순 노무 활동 분야를 보면 첫 번째 의뢰자인 경우 음식점에서 일하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 왜 체류 자격 변경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고 한 걸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D 계열 비자는 그 학업 비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제 활동에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시간제 근로 활동을 허용할 때는 이걸 허가하는 형식을 띠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혹시 사전에 그 출입국관리사무소 통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경제 활동에 대해서 그 허가를 받지 않았는지 좀 의심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가령 절차상으로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일단 작성을 한 후에 이거를 그 인터넷 하이코리아로 신청을 하고, 그리고 학업 쪽, 그러니까 대학교 담당자, 고용주의 확인을 각각 받아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경제활동을 허가해 주게 됩니다.
그 허가를 받아야 이후에 시간제 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필요한 서류를 다 작성해서 출입국 사무소에 제출을 해도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종종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가 성적이 안 좋았을 때 DER 비자가 이제 학업 비자다 보니까 이런 학업을 핑계로 혹시나 이제 취업 활동이 주인 그런 경우를 이제 적발을 하고자 일정 성적에 대한 제한을 좀 둡니다. 그래서 학점이 직전 학기 성적이 2.0 미만이거나 혹은 출석 일수가 90% 미만일 때, 그러니까 성적이 좋지 않으면 아르바이트도 못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허가가 내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시간제 근무라고 하면 유학생이 일을 할 수 있는 허용 시간이 있을 텐데요. 비자 세부 자격마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이 경우에도 상세하게 좀 다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을 나누어 놓았는데, 말 그대로 학업 비자니까 공부에 집중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한국어 능력이 되지 않을 경우에 좀 이런 제한이 좀 많이 생기고, 그 세부적인 비자 계열마다 그런 시간에 대한 제한도 생기는데, 대표적으로 한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에는 뭐 주중 주말 할 거 없이 한 10시간으로 제한되고, 한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게 입증이 되면 주중 주말에 20에서 뭐 30시간 정도 아르바이트 가능하고, 뭐 주말에는 시간 제한 없이 근무할 수 있고, 한국어 능력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자 계열에 따라서 근로 시간도 어느 정도 제한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사례로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두 번째 의뢰자는 D2 비자로 용돈을 벌기 위해서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서 직장을 알아보고 있었고,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변호사님께서 앞에 말씀해주신 단순 노무 활동 분야에 제조업 분야는 따로 없었는데, 제조업에서 근무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조업, 건설업이 대표적으로 많은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일을 하는 직종들이죠. 사실상 학업 비자인 D계열 비자가 근로 활동을 할 수 없게 제한해 놓은 이유가 이런 불법 취업을 막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이 제조업, 건설업 분야에서는 사실상 이런 시간제 근로 활동도 할 수 없게 해놨다. 아까 매뉴얼에서 말씀드린 그 정해진 업종에서만 취업이 가능하게 해놓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업, 제조업인 경우에도 뭐 일정 요건을 갖추면 D계열 비자도 시간제 근로 활동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준을 한번 보면 토픽, 그 한국어 능력 시험이 4급 이상, 그리고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이수자, 이런 요건을 어느 정도 갖추면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아서 시간제 근로 활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아무리 단순 노무이면서 시간제 근무 형태라고 해도 이 비자 계열 직구되는 지원에서 근무하거나 채용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D 계열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이 시간제 근무를 할 때 근무처를 바꾸는 거에도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허가를 한 번 받기만 하면 근무처를 바꿔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에도 뭐 D2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1년의 그 제한이 있는데, 뭐 동시에 두 곳까지 취업이 가능합니다. 거기서 시간제 근로활동을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고, 그리고 D4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복수의 매장에서 동시에 일을 할 수는 없고, 한 곳의 매장에서 뭐 최장 한 6개월 정도 밖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하게 되는 뭐 근무처가 바뀌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 매번 바뀌는 근무처에 대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또 따로 해야 합니다. 그럼 D2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은 한 번에 파리바게뜨, 할리스 이렇게 두 군데에서 일을 할 수 있고, D4의 비자를 갖고 계신 분은 한 군데, 뭐 파리바게뜨나 할리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네. 거겠네요. 그럼 오늘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근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외국인이 일하게 될 때 유의해야 될 점을 살펴봤는데요.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D 계열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근로가 허용되지만 제한된 직종, 제한된 시간 내에서 근로가 가능하다는 점. 두 번째,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근무처마다 출입국 사무소에 꼭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고 근로를 해야 한다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겠네요. 마지막으로 D 계열뿐만이 아니라 근로비자가 아닌 다른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분들, 특히 G 계열 비자를 소지하신 외국인이 시간제 취업,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꼭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는 점 유의해야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예정에 계신 사업주 분들도 외국인 채용에 대해서 미리 영상을 통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비자 체류 자격 문의가 있으시거나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리앤로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자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페이스북과 DM을 통해서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비자 신청에서 이것만은 꼭 알려드리는 디렉터 킴.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 이지원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